네, 반갑습니다. 주라사대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펀더멘털이 완전히 달라진 종목이죠.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 이후에 좀 눌림을 보이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 깔끔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아시겠지만 현대차는 이제 로봇 가치로 움직이는 거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주사업인 자동차 부분도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실상 두 가지 모멘텀으로 가는 건데, 일단 지금까지의 급등은 이 두 가지 모멘텀이 겹쳐서 갔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오려면 로봇 모멘텀이 좀 더 강해야 됩니다. 요거를 구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일단 자동차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세 15%가 11월 1일로 소급 적용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확정된 게 11월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1월 1일 이후였잖아요. 근데 15%가 확정된 걸 11월 1일로 땡겨서 적용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부터는 이제 현대차가 관세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되었다. 15% 관세도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트럼프 체제하에서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됐다. 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5일 전이죠. 연비 규제 완화 발표하는 트럼프. 그래서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줬기 때문에 상용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친환경차를 무리하게 생산해야 될 필요성이 조금 줄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비용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연비 규제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이제 연비 안 좋은 자동차일수록 환경을 파괴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리터당 뭐 20km 가는 자동차랑 리터당 5km 가는 자동차가 있을 때 뭐가 더 환경을 파괴하겠어요? 리터당 5km 가는 자동차가 같은 시간 달릴 때 매연을 훨씬 많이 뿜겠죠. 그러다 보니까 야, 자동차 한 대당 리터당 이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매연만 뿜어. 그러면 연비 안 좋은 차를 많이 생산하는 업체는 연비가 좋은 차나 친환경 차를 생산해서 그 평균을 맞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상용차들, 휘발유차 아니면 경유차, 하이브리드차 이런 차들이 좀 더 숨통이 튀었고,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에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호재가 현대차 그룹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차는 누가 뭐래도 환율 수혜줍니다. 지금 달러가 강하잖아요. 1470원까지 왔다가 70원에서 횡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1500원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여기서 횡보 아니면 약간 완만하게 우하향 요 정도로 보는데, 어쨌든 높은 환율이기 때문에 해외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현대차가 기본적으로 환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단 현대차에 웃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현대차 하면은 이제 자주 나오는 얘기가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현대차 그룹이 순환출자 구조란 말이에요.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까지 물고 물리는 이 동그라미 구조인데, 이렇게 동그라미 구조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차,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면 이 연결고리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까지 문제가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수직 계열화,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요런 식으로 수직 구조를 가져가게 된다면 요 순환 출자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시킬 수가 있겠죠. 그동안 현대차가 저평가받았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배 구조가 순환 출자 구조라 불완전하다라는 것도 한몫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려는 노력들을 할 거예요. 왜 지금 하냐? 관세 리스크가 완화가 됐으니까 현대차가 일단 한숨 돌릴 수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주주하는 정책도 하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투자자 입장에서 현대차 그룹을 볼 때 디스카운트를 매겼었던 요인들을 해소하려는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배구조 개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는 이제 주주환원이죠. 현대차 그룹도 예전에 그 주주환원 목표를 밝혔습니다.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그 다음에 최소 배당제. 우리가 못해도 이 정도는 배당을 주겠다라는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주당 10,000원 정도의 최소 배당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배당 수익률이 5%까지도 됐는데 요즘에 주가가 워낙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배당 시가 배당률이 3%대로 내려오긴 했죠. 근데 앞으로 현대차 그룹주가 배당을 확대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 보시면 되겠고, 근데 그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자동차의 얘기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고점을 치고 또 가려면 로봇 모멘텀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로봇 관련된 얘기를 해보면, 자,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이제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일반 소비자한테도 옵티머스를 팔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틀라스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는 지금 막 생산 공장에만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생산 공장에서 시범적으로 투입하고 그 다음에 요게 효과를 내면 생산 공장에 투입되는 아틀라스를 조금 더 늘리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로봇 사업을 확장을 하는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옵티머스처럼 소비자한테 로봇을 팔 생각을 안 하고 있을까요? 네, 당연히 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아틀라스를 소비자에게 팔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옵티머스가 지금 대량 생산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올해 중순부터 이미 공장에 도입을 했고요.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휴머노이드를 대량 생산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현대차도 역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지금은 공장에 초기 투입하지만 일단 성과가 나면 좀 더 늘려서 투입하고, 그 다음에는 아틀라스를 좀 더 보급화, 싸게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공급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단계가 지나갈 때마다 현대차의 밸류는 상당히 크게 올라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로봇을 만드는 공정이 자동차를 만드는 공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체가 하드웨어적으로는 로봇 사업에 진출했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커요. 테슬라가 로봇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자동차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미 자동차 공장에서 도입되는 여러 기기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상당 부분의 기기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액추에이터 같은 거겠죠. 그래서 자동차 업체가 로봇 업체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공정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 있는 로봇 관련주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몇십 종목 정도가 되잖아요. 한 30종목에서 50종목 정도를 현재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당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요 두 종목 말고는 자체적인 기술력만으로 휴머노이드를 만들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괄 생산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LG그룹도 로봇 시장에 가세를 하긴 할 거예요. LG전자의 전장, LG이노텍의 카메라 기판, LG CNS의 AI 관련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이런 것들이 이제 LG그룹의 로봇 사업을 가능하게 할 건데, 어쨌든 그건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지금 당장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 라고 하면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완성형 휴머노이드를 만들 수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몸값은 높게 쳐줘야 되는 게 맞다. 결론적으로 반도체주는 이제 많이 리레이팅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주도 이제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변모하는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현대차 관련된 전략 볼게요. 이게 기술적으로는 요 부분에 고점 돌파를 한 번 더 했잖아요. 이게 워낙에 큰 대형주고 수급도 많은 종목이고 거래도 활발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에 치고는 못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정을 주는 건 사실 당연해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거 없이 보유하시면서 가시면 되고, 만약에 현대차가 40만 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 기준으로 PER이 10배가 안 됩니다. PBR도 1배가 안 돼요. 네, 그만큼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있는 것은 명확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고요.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이 중요한데, 자, 지금 영상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신규로 진입할 타이밍을 드릴 겁니다. 이용하실 혜택에 뭐 원하시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분석과 대응 전략 체크해 주시면 요 현대차의 매매 타이밍,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단타 원하시면 단타, 세력주 원하시면 세력주 하세요. 뭐 중복으로 선택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매매 타이밍이나 단타 둘 다 드릴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걸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락처 적어주셔야 무료지만 정보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무료로 정보를 드리려고 해도 이제 연락처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유 종목 상담도 해드려요. 뭐 상담하실 거 없으시면 이거 안 적으셔도 되고, 상담할 거 있으시면 여기다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의 체크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그 종목의 명확한 맥을 짚고 그 흐름을 따서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정확하게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무료로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고 또 매매하시면서 말 그대로 그냥 주식 투자로 돈,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돈 벌어가실 수 있는 투자하시는 게 목적이니까 돈 벌어가실 수 있는 투자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무료 혜택이니까 좀 많이 신청하셔서 혜택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